한 시골 마을. 한평생 이 마을에 살았던 영애 씨가 향년 85세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며느리 미선 씨와 소녀 영지 양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지. 시정까지만 해도 청청하시더니 이게 웬일이래. 응? 아이고, 그래도 연세가 있었잖아. 노인네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 어떤 말도 미선 씨에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를 보고 놀라는 미선 씨. 이럴 수가요? 사망했던 영애 씨가 멀쩡하게 깨어난 것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어머, 별일이야. 할머니! 아이고,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작 자신이 사망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영애 씨. 할머니! 며칠 후, 결국 깨어난 지 며칠 만에 영애 씨가 다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의 기적은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요? 미선 씨 모녀의 슬픔은 지난번보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늘 이별 앞에서는 아쉽고 후회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덜컹이기 시작하는 관뚜껑. 이거 좀 풀려다. 애미야, 영지야. 놀랍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영애 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도무지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대체 영애 씨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영지야! 아무래도 영애 씨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엄마! 할머니 심장이 또 안 뛰어. 또 돌아가셨나 봐. 아니야. 할머니 다시 돌아오실 거야.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영지야. 과연 이번에도 영애 씨는 깨어날 수 있을까요? 죽음을 거부한 채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시험. 그 기막힌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오후 6시 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미선 씨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영지 엄마. 빨리 가 빨리. 6시 넘었어. 6시. 아유, 오늘도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야. 여름이라서 해독인데 왜 저 난리야? 아주. 잠시 후 다녀왔습니다. 뭔가를 보고 화들짝 놀란 미선 씨. 오호, 회초리 아닙니까? 지금 몇 시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식당 일이 많아서 좀 도와주고 오느라. 내가 통금 시간은 분명히 지키라고 그랬지? 남편 없는 가부가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 주변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늦지 않을게요. 마지막 경고다. 얼른 밥이나 차려. 네, 어머니. 며느리에게 통금 시간까지 정해주다니요. 미선 씨 참 답답하겠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과부가 어쩌고저쩌고 왜 저러셔? 괜히 마을 사람들한테 엄마 싫은 소리 들을까봐 그러시는 거지. 싫을 만도 하건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미선 씨. 딸 영지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방을 청소하던 영지 양이 라디오를 닦으려던 그때 만지지 마라. 내가 이것들을 손대지 말라 그랬지? 아니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요. 살짝 닦기만 할게요. 됐어.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아니 할머니 아니 대체 저 물건들이 뭐기에 손녀에게 이러는 겁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할머니 라디오랑 TV 좀 닦으려는데 그거 가지고 다짜고짜 쫓아내시잖아. 할머니가 그거 만지는 거 싫어하시는 거 몰라? 옛날부터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신 거 기억 안 나?
나도 알아. 아니, 그냥 살짝 조금만 닦으려고 했다니까? 대체 저 고물이 뭐라고 저러시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영애 씨는 왜 이렇게 고물 TV와 라디오를 애지중지하는 걸까요? 잠시 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씻고 나온 영지양. 에이, 벌써 9시네. TV 좀 보려고 했더니. 그러더니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집어드는데요. 그때 9시다. 후딱 꺼라. 이 TV를 틀지도 않았는데 끄라니요. 네. 그런데 할머니의 말에 자연스럽게 차단기로 향하는 영지양. 자, 소등합니다. 아, 끄라는 게 이거였군요. 영애 씨 참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날 밤 나란히 잠자리에 든 모녀. 그런데 영지양은 오늘따라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엄마, 아, 깜짝이야. 왜? 나 너무 배고파. 우리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 못 먹은 지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치킨?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할머니 마시면 난리나. 먹는데 돈 쓴다고. 그럼 모르게 먹으면 되지? 네? 모르게라뇨? 걱정하지 마. 다 방법이 있으니까. 대체 어쩌려는 걸까요? 잠시 후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두 사람. 그때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결국 영지양이 치킨을 시킨 건데요. 혹시나 할머니에게 들킬까봐 대문 밖에서 받기로 한 것이죠. 이거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밤이슬까지 맞아가며 이러고 있을까요? 아, 이 냄새 실화야? 대체 얼마만에 맡아보는 치킨 냄새야. 할머니한테 들키면 끝장이니까 우리 마당에서 얼른 먹고 들어가야 돼. 가자. 완전 범죄를 위해 밖에서 치킨을 먹고 들어가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 어머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영애 씨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또 조용히 좀 하니까. 어머님, 치킨 좀 드세요. 며칠 후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녀. 그런데 잠을 자겠다며 들어간 영애 씨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걱정이 된 미선 씨가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하는데요. 어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며느리의 부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영애 씨. 설마 아직 자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미선 씨가 잠든 시어머니를 깨우기 위해 다가갑니다. 어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어머니. 아무런 미동도 없는 영애 씨.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설마 영애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 잠시 후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애 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더니 이게 무슨 일이래 우리 엄마. 그래도 연세가 있었잖아. 노인네들 언제 가서 어떻게 알아. 마을 사람들 모두 영애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그때 이럴 수가요? 분명 사망했던 영애 씨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심지어 멀쩡한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할머니, 도무지 보고도 믿지 못할 기적 같은 상황. 뭐야? 선생님,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아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영애 씨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라자루스 증후군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난 이후에 환자가 다시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한 30케이스 이상이 전 세계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지역에서 이런 라저스 증후군이 보고가 돼서 그때 환자들은 사실 의식까지 회복이 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영애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지 며칠 후 영전마, 영전마. 아 저기 시어머니 아직 살아 계셔? 네, 그럼요. 잘 계세요. 아이고. 이제야 10살이 면하나 했는데 다시 시작하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근데 노인네가 참 명도 길다. 영지 엄마 힘들어서 어떡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가자. 왜 그래? 미선 씨 마을 사람들의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입니다. 엄마, 솔직히 나도 할머니 깨어나신 거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그냥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답답해. 그래도 할머니한테 싫은 내색 하지 말고 잘해야 돼. 나도 알아. 다음 날 영애 씨가 외출한 사이 할머니의 방을 청소하던 영지 양의 눈에 라디오와 TV가 들어옵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죠. 결국 할머니의 물건들을 여기저기 만져보는 영지 양. 별거 없네. 대수롭지 않게 다시 걸레질을 하던 그때 이거 이러면 어쩝니까? 이거 야단났군요. 무슨 소리야? 엄마 어떡해. 정말 아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다 고장났나 봐.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이거 돈 아닌가요? 대체 돈이 왜 이런 곳에 들어있는 거죠? 아이 대체 이게 뭐야? 설마 아무래도 영애 씨가 라디오와 TV를 만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엄마 여기도 돈 있어. 대체 영애 씨는 왜 통장과 현금을 이런 곳에 숨겨둔 걸까요? 그때 TV 속에서 웬 봉투를 발견한 미선 씨. 봉투 속에는 곱게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는 미선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놀랍게도 종이의 정체는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미선이에게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 제대로 학교 한 번 다니지 못한 날 끔찍하리만큼이나 가난이 싫었다. 남들의 모진 말들을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억척스럽게 살아왔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너 역시 나와 같은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이 모진 세상에서 돈 없는 가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너와 영지만큼은 그런 고통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많진 않지만 영지 대학 등록금과 네 비상금 정도는 될 거다. 난 여태 이런 줄도 모르고. 엄마 우리 할머니한테 아직 기회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잘해드리자. 그러자.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된 시어머니의 진심에 미선 씨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날 저녁 외출했던 영애 씨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어머님 잘 다녀오셨어요?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래? 그래도 잘 다녀왔다.
할머니, 저녁 거의 다 차려가니까 좀 쉬고 계세요. 그래. 미선 씨 모녀는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이제부터라도 해보려 합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미선 씨의 부름에 방에서 나오는 영애 씨. 그런데 며느리와 손녀가 차린 밥상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아, 미선 씨 모녀가 영애 씨를 위해서 노력 꽤나 한 모양입니다. 아니, 이게 다 뭐냐? 내가 반찬은 3개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싶어서요. 오늘만 봐주세요 어머니. 그래요, 할머니. 얼른 드세요. 잔소리를 해도 살갑게 다가오는 며느리와 손녀가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은 영애 씨. 그간의 오해가 풀린 만큼 앞으로 세 사람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럴 수가요. 깨어난 지 며칠 만에 영애 씨가 다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에 미선 씨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흔들리는 관뚜껑. 이게 뭐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놀라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관뚜껑을 열어보는 미선 씨. 그런데 이거 좀 풀려다. 애미야, 영지야, 거기 있지? 이럴 수가요. 사망했던 영애 씨가 또다시 깨어났습니다. 살아난 영애 씨를 보고 기뻐하는 미선 씨. 무슨 일이래? 죽음 끝에서 2번이나 되살아온 영애 씨. 의학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싱글벙글한 미선 씨 모녀와는 달리 집으로 돌아온 영애 씨의 표정은 어쩐지 어둡기만 합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람 목숨이 왜 이렇게 질긴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요, 할머니. 저흰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얼마나 기쁜데요. 난 그만 들어가서 잘난다. 영애 씨 역시 2번이나 반복된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며느리와 손녀 얼굴을 보기가 미안하고 민망했던 것이죠. 엄마, 할머니 저러다 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불안해 죽겠어, 정말. 오늘 밤 내가 같이 살게. 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영애 씨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 미선 씨. 시어머니가 또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미선 씨는 시어머니와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2번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지야! 다음 날 아침 엄마 왜? 영지야 어떡해.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 놀란 영지가 할머니 가슴에 귀를 대보는데요. 아무래도 영애 씨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엄마, 할머니 심장이 또 안 뛰어. 또다시 사망하고 만 영애 씨. 과연 이번에도 영애 씨는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떡해, 또 돌아가셨나 봐. 아니야. 할머니 다시 돌아오실 거야.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영지야. 할머니 또 돌아오시겠지? 그럼. 모녀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망 선고를 받은 후 2번이나 되살아났던 씨는 얼마 가지 않아 3번째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나
씨가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례 절차를 미루기도 했지만 결국 씨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애 씨가 사망하고 얼마 후 유품을 정리하던 미선 씨가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을 발견합니다. 평생 은행 한 번 안 가시더니 우리 주려고 통장도 다 만드시고. 통장 내역을 보고는 눈물이 터져버린 미선 씨. 그 속에는 며느리와 손녀를 향한 영애 씨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자신과는 달리 며느리와 손녀만큼은 풍족하길 바랐던 영애 씨. 그 한 가지가 영애 씨가 눈을 감기 전까지 바랬던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을까요?